강원도 평창 오대산. 그 깊은 산 중에 상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이 숨쉬는 곳이자 세조와 문수동자 그리고 고양이의 전설이 깃든 곳이죠. 월정사를 지나 산길을 한참 더 올라야 만나는 이 작은 절은 화려한 규모보다 이야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월정사에 속한 사찰이지만 이곳이 품은 보물과 전설들은 상원사를 하나의 독립된 성지처럼 빛나게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두 스님이 터를 잡았다는 전설로 시작해 조선의 왕 세조와 인연을 맺으며 왕실의 원찰이 된 곳. 문수보살의 성지인 상원사는 지금도 정멸보궁과 함께 오대산의 가장 깊고 중요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신라에는 왕궁을 떠나 오대산으로 들어온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문왕의 아들 보천과 효명 태자입니다. 두 형제는 오대산 골짜기에서 신비롭게 피어난 푸른 연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각자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문수보살에게 차를 다려 바치며 깊은 수행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왕위를 이어달라는 신하들이 산속까지 찾아옵니다. 형 보천은 끝내 수행자로 남기를 고집했지만 동생 효명은 백성을 위해 산을 내려가 왕좌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성덕왕입니다. 왕이 된 효명은 문수보살을 만났던 그 자리에 진여원이라는 절을 세웠고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상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원사에 올라 문수전 앞마당에 서면 다른 절에서는 보기 힘든 고양이 석상 2마리가 보입니다. 단정히 앉은 이 석상은 세조 전설과 이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세조가 문수전에 올라 참배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2마리가 나타나 용포 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앞길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장난 같았지만 계속 길을 가로막자 세조는 수상히 여겨 신하들에게 법당안을 수색하라고 명합니다. 그때 문수전 안에서 세조를 해치려 숨어 헛던 자객이 발견되고 세조는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졌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감사의 뜻으로 문수전 앞에 고양이 석상을 세웠고 그 석상이 지금까지 남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상원사 쪽에서는 세조가 오대산을 찾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고양이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구전설화로 내려온 전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단종에 대한 죄책감과 흔들린 민심을 달래려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은 고양이 석상 앞에서 잠시 멈춰서 권력과 업보 그리고 작은 생명이 남긴 역할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상원사를 유명하게 만든 건 조선 세조와 문수동자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는 온몸에 종기가 나는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해 결국 부처님께 매달리려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죠. 어느 날 계곡에서 혼자 몸을 씻던 세조 앞에 어린 동자승이 나타납니다. 세조가 등을 밀어달라고 하자 동자는 등을 씻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직접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자는 사라지고 세조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아 있었습니다. 감격한 세조는 그때 본 동자의 모습을 기억해 조각하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상원사에 돋는 국보 문수동자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상원사의 역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보 상원사 동종입니다. 통일신라에서 조선에 이르는 그 긴 세월을 버텨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범종에는 뛰어난 기술과 신앙 그리고 수많은 전설이 켜켜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종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통일신라 성덕왕 24년,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8세기 전반의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신라 종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유물입니다. 종의 높이와
입지름, 그리고 몸체의 비례가 참으로 안정적입니다. 장식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초기 통일신라 범종 특유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종의 윗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용 한 마리가 몸을 꼬아 고리를 이룬 용류가 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역동적인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 종을 매달았을 때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종의 몸체 그 표면에는 4군데의 소리대롱인 음통이 솟아있고 그 주변으로 우아한 연꽃 무늬와 보살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종의 울림을 더욱 맑고 길게 돕는 기능과 예술성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아든 신라 장인의 지혜입니다. 학자들은 이 종을 두고 신라 종의 양식이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직전 단계, 그 순수한 초기 양식을 대표하는 걸작이라 평가합니다. 후대의 종들처럼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종에는 이동과 보존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상원사 동종은 본래 이곳이 아닌 경상북도 안동 부근에 있던 것이라 합니다. 먼 훗날 왕의 명령으로 이곳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의 숙류 업굴 정책, 그리고 수차례 닥쳐온 전란 속에서도 이 종은 왕실과 지역 불자들의 간절한 보호 속에 화재와 약탈을 피하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상원사에 큰 불이 났을 때도 법당과 건물들은 모두 타버렸지만 오직 이 동종만은 무사히 보존되었다는 구전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원사 동종이 단순한 금속 공예품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종으로 여겨져 왔음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상원사 동종이 의식에 맞춰 타종될 때면 그 맑고 깊은 음색이 계곡과 숲을 가득 채웁니다. 오대산처럼 깊은 산중에서는 그 종소리가 계곡 물길을 따라 길게 퍼져나가 멀리 월정사 방향과 산 아래 마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종소리는 한번 울릴 때마다 천년의 시간을 흔드는 소리라고요. 오늘날 상원사를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국보이자 상징, 종의 표면을 따라 새겨진 그 섬세한 문양과 세월의 흔적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종을 만들었던 신라의 장인들, 기도를 올리던 옛 스님들, 그리고 이 종소리에 위로받았을 수많은 사람의 삶이 마치 눈앞에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년을 견딘 그 고귀한 울림, 상원사 동종입니다.